내가 산 주식의 가격은 저평가되었을까요? 고평가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의 가치란 그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득이며 그 이득에는 배당금과 처분 가격이 포함됩니다. 어떤 기업의 배당 능력과 주식의 처분 가격은 기업의 수익성에 달렸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은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그 회사가 직면한 경쟁의 정도, 자본금, 노조 여부, 고객의 충성도, 정부 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유동성 등 금융시장 환경도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환경의 변화가 빨라진 시기에는 경제적 판단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시적 경제 흐름과 기업의 수익성을 파악하는 매서운 눈은 경제 공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으로 주식 투자를 위한 경제 지식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경제 지식 100가지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경제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주장한 가치 투자법은 오늘날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투자법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1914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한 뒤 증권회사에서 채권 분석가로 활동하다 1926년에 투자회사를 세워 직접 운영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1934년에 증권 분석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는 일반 투자자를 위해 현명한 투자자를 펴냈죠. 워렌 버핏은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을 접한 뒤 이 책을 10번 이상 읽지 않고서는 절대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엄이 주장하는 가치 투자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가치 투자는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을 말하죠. 가치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투기적인 요소가 많고 비합리적인 요인에 의해 등락도 심해서 단기적인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특히 세계 대공황으로 주가가 대폭락하는 경험을 하면서 주식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원칙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가치 투자였죠. 그레이엄은 증권 분석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투기였죠.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은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죠. 안전마진은 현재의 가격과 그것의 실제 가격 차이를 말합니다. 그레이엄은 또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통과한 종목을 골라 10에서 30개 정도의 종목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했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 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균형 가격이라는 거 보고요. 그 번호가 나중에 다시 고칠게요. 이건 잘못됐네. 3번 다음에 4번, 5번이죠. 번호가 좀 밀렸어요. 자, 균형 가격은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환율로 현재 가치를 구한 게 균형 가격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를 구하듯이 주식의 가치를 구한 거예요. 그럼 균형 가격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 나가보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시장 가격. 예를 들면 우리 맨날 여기 학원에 여기 자주 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학원 건물 있죠. 건물. 이게 총 몇 층이에요? 몇 층까지 있어요? 9층? 9층이고 이제 대충 학원 구조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건물을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사라 그러면 없죠. 돈은 없으니까 우리 상상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얼마 정도 주면 적정하겠어요? 이 건물을 만약에 사라. 그럼 얼마? 100억이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엄청 싼 거죠, 100억이면. 그럼 뭔가 가치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층별로 임대료가 얼마인지 계산해봐야겠죠. 그러면 임대 수익을 계산해보고 이 건물의 내용 연수를 추정해서 그 돈의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의 균형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건물의 균형 가격을 해봤더니 내가 계산하면 한 500억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 요 앞에 나가보니까 지금 400억의 매물이 나왔대요. 그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용어를 붙인 거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500억이고 시장 가격이 400억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매수할지 매도할지는 시장 가격은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균형 가격을 계산한다는 건 결국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하는 거죠. 주식이건 채권이건 그 어떤 투자 대상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균형 가격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한마디로 프레젠트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을 우리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시장 가격.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균형 가격은 500억인데 시장 가격은 한 400억이라면 현재 이 시장은 균형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 불균형 상태라고 하고 그럼 시장이 불균형 상태라면 우리한테는 매수 매도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럼 그 틈을 노리는 게 이제 우리 투자론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매일매일 거래를 할 수 없지만 주식 채권은 매일매일 장이 열리면 매일매일 트레이딩이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이제 맨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뭔가 이 작업하는 거죠.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면 매수하겠어요? 매도하겠어요? 매수해야겠죠? 매수. 그럼 그게 주식이건 채권이건 그 대상을 매수하라고 매수. 자, 매수를 이제 영어로는 buy라고 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long 포지션을 취한다고 해서 long이라고 해요. 롱이란 말도 해놨죠. 롱 포지션이다 이렇게 하나 놓으시고 그럼 매도는 영어로 뭐겠어요? 숏 포지션 또 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답을 해보세요. 자, 이러면 이제 매수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시장 가격은 향후 매수를 한다는 건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한다면 가격은 오르겠죠. 그렇죠.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얼마까지 오르겠어요? 500억까지 오르겠죠. 그럼 500억이 되면 매수자들이 줄겠죠. 균형이 됐으니까. 그러면 500억이 되는 순간 균형이 되겠죠, 이제. 그럼 시장 가격이 상승해서 언젠가는 균형 상태로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온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시장은 금융시장이에요? 실물시장이에요? 금융이죠. 얘를 이제 부동산 든 거고, 우리 투자론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단기에 달성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주식 채권은 장이 열리면 이제 컴퓨터로 클릭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하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이거죠. 이제 단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틈을 노리고 이제 항상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트레이더들이 있다고 일단.
이랬죠? 근데 여기 이제 곡이 없으니까 하나 더 그려줘요.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잘 그려보면 앞으로 자, 여기가 이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자, 이쪽은 자, 영어로 PL은 Profit Loss예요. 이익이나 손실, Profit 또는 Loss라고 보고 그럼 이쪽은 플러스니까 프라핏 영역이 있죠.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로스죠, 로스. 여기는 수학적으로는 일사분면이죠. 여기는 설마 이라고 하진 않겠죠. 이게 사사분면이고 제발. 자, 그럼 이제 저 시장 가격을 얼마에 샀어요, 제가? 400에 샀으니까 400보다 더 오르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400에 샀잖아요. 이제 샀어요. 산 이후부터는 400보다 더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고 400보다 내리면 손실이니까 그럼 400 일종의 손익 분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400이라고 하고 400보다 더 커지면 이익이니까 이렇게 그리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600억이 되면 얼마 이익이에요? 여기 되면 200억이 되겠죠,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제 400억 옆으로 가면 손실이죠. 300억 되면 얼마 손실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00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이렇게 그린다고요, 손익을. 근데 이거는 롱이에요, 숏이에요? 매수했어요, 매도했어요? 매수한 거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롱 포지션의 프라핏 로스는 우상향한 거죠. 우상향. 자기가 매입한 이후부터 오르면 이익이죠. 근데 매입한 가격보다 내리면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하락 리스크가 있는 거죠. 하락하면 손실 보는 거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나중에 관리회계 시간에 뭐라고 배우냐면 손익분기점이라고. 손익분기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놓으면 이제 관리회계 가서 관리회계에서 똑같이 나와요. 이제 그때도. 대신 이제 관리회계 가서는 이제 주식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커피 전문점을 하나 차렸는데 커피 몇 잔을 팔아야 이제 이익이 0이 되냐 이거 찾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여기가 0이 되는 커피 수량을 구해라 뭐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주식 가격을 구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옛날 추억을 더듬어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y고 여기가 x잖아요. 그러면 y는 x-400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수학이에요, 산수예요? 산수죠. 1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이게 수학적인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인사이트라니까. 이거 x-40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고 여기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1. 아니 200 되면 200이라니까. 그럼 기울기는 1이잖아. 1이잖아. 왜 그래 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시장 가격 빼고요. 요 그래프를 그대로 중학생한테 보여주면 이런 공식 만들겠어요? 못 만들겠어요? 그럼 이 수학 수준은 중1 수준인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는 못하다는 거죠, 지금. 그 대신 이제 중학생은 그게 시장 가격인지 뭔지 모르죠. 걔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지금. 예? 사춘기니까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거는 빨리 하고 뛰쳐나간다고. 그럼 우리는 거기다 이제 시장 가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까지 미리 알아놓으면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균형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낮으면 현재 가격이 싼 거죠. 그럼 매수예요, 매도예요? 매수를 하는데 그 매수를 하는 순간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르면 다행이지만 내리면 손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의 손익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특히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거는 가격이 내려가면 손실을 보는 거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위험을 떠안고 산 거죠. 그럼 나중에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이 위험을 뭔가 제거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재무관리, 투자론이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 위험을 제거하려면 위험이 뭔지부터 정의해야 되니까. 그럼 롱 포지션을 취하면 하락 위험이 노출된 거죠. 시장 가격이 내려가면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겨지면 나중에 그 아파트 한 채 사보세요. 예? 그 맨날 시세 보면서 기도할 때 오르려고 기도해, 내리라고 기도해. 오르라고 기도하죠. 내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롱을 취하면 이제 하락의 위험이 노출이 된다 이렇게 하라는 거라고요. 이런 거 보면 여기 이제 생각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주라 이거죠. 대신 X가 뭐예요? 여기서는 시장 가격이고 Y가 프라핏 로스, 손익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X, Y만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만. 그러니까 이 수학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X, Y를 얼만큼 잘 활용할 줄 아느냐 그걸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럼 거기 화살표 연속되는 거 이해되죠? 이해하고. 자, 반대로 이제 반대 경우라면 이제 이게 600억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비싸죠? 내가 볼 때 이거 임대료 다 따지면 500억짜리인데 매물이면 600억이라면 만약에 이제 이걸 제가 들고 있다면 이거 빨리 팔아야겠죠? 그럼 매수예요, 매도예요?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는 이제 매도를 우리는 셀이라고도 하는데 셀은 이제 재물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 얘기니까 우리끼리 좀 좋게 하기 위해 이제 숏한다 이렇게 하죠. 숏한다 이거죠. 그래서 금융이 또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도 좀 어렵지만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이제 일본 말로 이제 가오라고 하죠. 가오를 시키기 위해서 좀 어려운 용어를 쓴다고. 근데 어려운 용어를 좀 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약간 이렇게 진입장벽이 생겨요. 그럼 그걸 숏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대화에 못 끼잖아요. 그럼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은 사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용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어로 막 써준 거 있죠. 그런 걸 빨리 익숙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알겠죠. 이제 가격은 올라야 내려요. 이제는 이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으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리게 돼 있죠. 그건 경제학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가격이. 500억이 되면 균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번에는 얼마에 팔았어요? 600억에 팔았잖아요. 네? 그럼 600억에 팔아서 600억보다 더 오르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내가 그 부동산을 들고 있어서 지금 600억 팔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700억이 된 거예요. 네? 속 터지겠죠? 그러면 700억이 되면 1사분면에 있어요? 4사분면에 있어요? 4사분면에 있는 거고 다음날 찍어보니까 50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하겠죠, 이제. 예? 타이밍 기가 막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소한 일단 방향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아형하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숏 포지션은 우아형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상승 리스크예요, 하락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면 오히려 자기는 손해죠. 괜히 팔았잖아요. 더 들고 있을 거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대신 하락하면 이제 기분 좋죠. 그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으면 좋겠죠. 0이 되니까. 그잖아요. 내가 건물 판 다음날 누군가 테러를 해서 건물을 폭발시켜. 예? 트럼프가 드론 띄워갖고 이걸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가치가 0이 되면 난 잘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일 때는 최대 이익이 60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이제 계속 값이 오르면 속 터지는 거죠.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이제.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지금 매수 타임이에요, 매도 타임이에요? 뭘 몰라요? 균형 가격을 모르죠. 그잖아요. 균형 가격을 모르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균형 가격을 알려면은 오랜 기간의 어떤 이런 가치 평가하는 어떤 경험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거 한 1시간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실전에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쪽 금융시장에서 한 10년, 20년 정도 이제 경험을 쌓으면
그때 가서 이제 진짜 큰 돈 굴릴 때는 이제 뭔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숏은 우아양하다고 외우시고요. 이거 그래프를 쓰라고 그러면 Y는 600-X라고 하는 것도 이해되죠? 그죠? Y는 600-X다. 그러면 여기 가격 넣으면은 손익이 결정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균형 가격이라는 거를 계산해봐야 현재 시장 가격이 비싸다 싸다 판단이 되는 건 이해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수나 매도를 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럼 그에 따라서 분명히 이익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갈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고 시작한 거니까 항상 위험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죠. 이제. 자, 그러면 항상 제가 이렇게 우상향이나 우하향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고. 그럼 대신에 이런 그래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편하죠? 뭔가 마음이 안정돼 있잖아요. 안정돼 있고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항상 뭐예요?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단 좋잖아요? 그 얘기는 위험이 적은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요. 그죠?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그러면 이 반대 그래프를 어디서 가져오면 되죠. 우하향이면 우상향 그래프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또 아까 우상향이면 우하향 그래프를 가져오면 합치면 기울기만 같다면 수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아까 주식이나 채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럼 파생 상품에 가보면 또 옵션이나 선물이 있을 텐데 걔들도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방향의 그래프를 내 포지션 반대로 가져와야 위험이 제거되겠죠. 그게 상식이잖아요.